또 아까 말했던 그 케착 댄스 하면서 막 그 케착이 개구리 울음소리래. 케착이라는 그 단어가 원주민들 이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도 되게 좋았고. 근데 나는 그 댄스가 어, 여러 번 그 종교적인 댄스 장면이 꽤 나오잖아. 맞아. 근데 나는 거기서 결혼식 장면에서 나오지. 그 수피 댄스라고 하죠. 그 굉장히 의상이 우아하고 멋지잖아. 응, 근데 거기는 좀 약간 경건하고 숭고한 느낌이 들고, 응, 케찹 댄스는 약간 집단의 막 기하학적으로 보이기도 해.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동작하고 저런 동작하고 막 이러는 그 모습이. 응, 사운드는 또 굉장히 주술적이고 응. 약간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례처럼 이렇게 더 훨씬 숲이도 그러긴 하지만 뭔가 그 되게 원초적이어 아기자기하고 보이지. 원초적이지. 근데 그 장면들이 너네처럼 젊은 애들한테는 시각적으로 과장되거나 너무 뭔가 좀 시각적으로 피로도가 있다 이런 느낌이 안 들잖아, 그치? 아, 근데 황홀하고 뭐 재밌다 이런 느낌 드나? 케찹 댄스 할 때? 응. 아니? 어? 나도 좀 충격이었는데. 그래도 충격 받지. 어. 아니, 그 충격이 새롭다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무섭게 연출되잖아. 그 부분이. 되게 다크한 씬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조금 이렇게 압박감이 있긴 하지. 물론 뭐 그거를 약간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보면 막 맞아, 자연 그런 게 하나인 생물들 것 같아. 보면 오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랑 그런 비슷한 느낌? 감정. 근데 이제 나는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이거를 나하고 비슷한 세대의 감독이 찍긴 했지만, 응, 감상은 지금 이 시대에 또 다시 하게 됐으니까, 응, 그리고 그 시대가 건너오면서 젊은 애들이 아주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적인 이미지에 빠른 그런 영상의 회전에 막 익숙한 세대들이 이제 20대가 된 그런 시점이니까, 응, 걔네들은 워낙에 영상적으로 온갖 걸 다 봤던 애들이니까 응, 이거를 보는 느낌이 어떨까? 나는 좀 그거를 그냥 종교나 아니면 인류학적으로 보게 돼. 그러니까 이 응. 사람이 약간 그런 접근으로 이런 장면을 넣고 싶었을까?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아, 모르겠다. 왜냐면 내가 20대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게 깨달았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이 대중적인 생각과 좀 멀 때가 있더라고.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아. 막 영화를 볼 때는, 저게 원래 있는 춤일까? 막 이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진 않고 되게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긴 하거든? 그냥 그때 감정을 되게 느끼는 식으로 감상을 하는데, 왜냐면 나는 약간 그런 인류학적으로 고찰을 하게 되면은 영화를 볼 때 내가 딴 생각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스스로. 그래서 약간 이 타임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 영화를 지금 나 feel 해야 되는데 지금 나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이 상황 저리 가 막 이렇게 좀 좀 그런 게 있어서 나는 좀 스피드로 저 장면을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음, 서사적인 면에서 저게 어떻게 작용하려 하고 싶어 할까? 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늘 그런 생각 하다 보면 내가 약간 꼰대 세대라 이러나? 젊은 아니 애들은 좀 엄마가 안 좀 그렇게 보려나?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 엄마 개인의 그런 성향 아닐까? 그렇지. 네. 왜냐면 탓쌤이 어, 탓쌤이 만든 거니까 어 난 항상 그런 생각을 해. 엄마를 보면서 엄마랑 비슷한 세대의 감독들이 만든 영화들의 그런 시각적인 자극을 보면서 내가 좋아할 때마다 내 세대의 누군가도 이런 걸 안 좋아하는 애가 있겠구나 생각을 좀 해 가끔씩. 나는 그런 걸 만드는 감독들을 보면서 내 세대인데 이렇게 말한다. 엄마랑 되게 비슷한 감정을 좋아하는데 되게 그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취향은 되게 다르. 맞아. 그게 좀 재밌고 그래서 난 네 얘기를 들어보는 게 재밌고 응, 맞아, 맞아. 근데 그리고 이런 이제 관계가 제일 티키타카가 잘 되는 것 그런 같아. 것 같아. 맞아. 친구랑 얘기해도 들어볼 거리가 느끼는 있는 것 게 같아서 나도 그런 뭔가 거 많이 너무 똑같으면은 재미가 없더라고, 얘기할 얘기하긴 때. 했어. 아, 요거 만들면서 타쌤이 또 독창성에 대해 얘기를 했더라고. 근데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됐거든. 난 사실 AI 시대에 창작물을 만들기 너무 쉬워졌잖아. 물론 아직 그 저작권 정착되지는 이슈나 않았지만 아니면 뭐 퀄리티 면이나 그런 게 많이 자화자와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지만, 있지만 그러면 오리지널리티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 AI 등장하기 전에도
뭐 노래 같은 것만 해도 사실 2010년대에서만 해도 그런 얘기 다 있었어. 이제 노래 나올 거 다 나왔다. 이제 그냥 계속 똑같은 노래를 샘플링이라고 하든 아니면 뭐 오마주라고 하든 해가지고 잘 자기 걸로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내놓는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도 많이 공감을 했었거든 내가. 그리고 또 음악도 많이 듣고 하니까 나는. 그랬는데 이제 타쌤이 인터뷰를 하면서 아까 그런 20년이 지나도 낡지 않는 힘을 갖고 싶다.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럼 독창성이 뭐냐고 생각을 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독창성은 얼마나 출처를 잘 숨기는가라고 생각을 한다, 자기는. 이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콕 박히더라고, 마음에. 뭔가 인류의 창의력이라는 게 그 정도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뭔가를 훔칠 수 있는 재치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게 재능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 창의성이라는 게 사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 그래서 모방 자체가 나는 일종의 창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모방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지. 재능이 있는 애들은. 그렇지. 그 인지가 되면서 그 인지가 되면서 자기만의 오리지널리티는 거기서 무엇으로 찾아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수반돼야겠지. 그 출처를 밝혀야 된다는 게 그러면은 그 원전이 있잖아. 그 원전이 뭐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은 다른 영화에서 꼭 훔쳐올 필요는 없다는 거야. 제일 창의적이려면은 영화가 아닌 것에서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른 장르로부터의 어떤 다른 장르로부터 끌어올 수 있어야지 진짜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이시오카이코랑 작업을 하면서 타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 에이코가 작업을 할 때 어떤 디자인이 예쁘지 않아요? 어떤 디자인 쓰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한대. 어떤 건물에 가가지고 저 기둥이 이렇게 똑바른 게 좋지 않아요? 아니면 저 곤충의 다리가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의상으로 만들어낸대. 그렇게 뭔가 영감을 받아서 자기 걸 녹여내는 과정을 누가 더 잘하냐가 확실히 미래 사회에는 경쟁력이 되는 것 같아. 나도 그런 분야를 좀 이렇게 그런 식의 창조를 갈고 닦아봐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 너가 나보다는 훨씬 더 창작자의 그런 어떤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창작하려는 욕구나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고민할까 그래서 생각해 볼 만한 말인 것 같다. 물론 다 고민하였지만 그리고 내가 뭐 엄청난 걸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막 고민을 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 창작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인간의 독창성이 들어간 것이고 인간에 의한 작품입니다라는 것을 명시해서 그것이 되게 만약에 정말로 그 기계에 의한 또는 AI에 의한 창작물이 너무 만연해졌을 때 음, 독특한 가치가 어느 정도 평가가 굉장히 높이 돼가지고 수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나는 공포? 약간 우려가 좀 항상 그래서 이제 이건 인간에 의한 작품이야 막 이런 거를 아주 어필해야 될 수도 있다. 그 최고의 그 명품을 소개하는 듯한 문구로 사용하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싶은데 휴먼 메이드인 거네, 휴먼 메이드. 그치 메이드 바이 휴먼이고 근데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장을 딱 찍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런 이슈들하고 다 섞여서 과연 어떤 것이 독창성의 차원인가에 대한 정의라든가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의 공감의 수준이 그 어떤 공감의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토론이 되게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점점 더 많이. 이제 좀 내용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 나는 사실 이 시각적인 거보다도 이 더폴이 처음 보고 왔을 때는 정말 그 시각적인 자극이 강했어. 그래서, 나도, 저 미장센이 훌륭했지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스토리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야. 이야기의 서사가 좋았다. 서사가 훨씬 더 좋았다, 생각해보니. 그럼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 작품일 거야. 나한테는 진짜 그랬어. 처음에 막 보고 왔을 때는 울긴 했는데, 그냥, 좋았다 정도였지. 이거 내 인생 영화다. 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거 진짜 내 인생 영화라고 말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감정이 점점 이렇게 쌓아져더라고. 일단, 제일 감동 포인트였던 거는 누가 봐도 그런 뭔가 아이의 순수성.
알렉산드리아의 순수성. 그게 로이를 구원하게 되는 것까지의 과정. 그리고 또 잠깐의 병원에서의 그 잠깐의 만남을 뒤로 하고 둘은 다시는 만나지 않는 거. 근데 사실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 혼탁해진 성인이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런 어떤 이야기는 흔하잖아. 많이 음. 있었는데 적당한 수준에서 과하지 않게 상황을 설정한 것 같긴 해. 내가 봐도. 그리고 그게 된 거는 거의 다큐멘터리처럼 찍었다고 하잖아. 그 알렉산드리아 역을 했던 그 카틴카는 실제로 그냥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생각을 했대. 그리고 리페이스가 걸을 수 있었는지 몰랐대잖아. 휠체어에 계속 타고 다니 그냥 속였대잖아, 걔를.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 비하인드도 보면은 이제 리가 맨 마지막 촬영에 갑자기 이렇게 그 휠체어에서 이렇게 Actually, I can walk. 이러면서 일어나니까 카틴카가 이러고 보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 그런 충격이었겠어. 그 진짜 웃기더라고. 근데 그렇게 찍었고 또 카틴카가 하는 행동에서 차용한 대사나 씬이 되게 많았고 좀 메타적인 속성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말은 안 했지만 타쌤이 그걸 만들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만든 것 같기도 해. 똑같이 저기잖아.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던 여자한테 차여가지고 어, 실현당해서 아, 몰라. 나 그냥 죽을 거야. 하면서 하잖아, 둘 다. 로이랑 타쌤도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나는 너가 카틴카 얘기를 하니까, 응, 이 영화에서 아까 그 다큐멘터리적으로 찍혀지는 그런 특성이 보이게, 응, 아이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해봐? 이런 식의 촬영이 꽤 들어갔다고 하는 거에서 느낀 건, 이 감독이 굉장히 치밀하잖아. 찍은 거 보면 그 많은 상황 같은 것들을 잘 컨트롤해서 찍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계산과 고민이 이제 먼저 있고, 그 다음 촬영하고 했을 텐데, 그런 아주 치밀한 통제의 상황에서 또 아이의 연기는 즉흥적으로 그때 네가 어떻게 할지 해봐라고 자유롭게 또 주기도 하는 거. 이 서사가 흘러가는 것의 방향성이 아주 치밀한 구성과 즉흥적인 어떤 그런 연기가 적절하게 버무려진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되게 좋은 창작물이 나오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난 건 이 탁쌤이 한 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자기 작품 만들 때 약간 재즈처럼 해야 된다. 재즈 음. 연주하듯이. 근데 재즈라는 장르가 뭐야? 아주 최고의 수준의 음악적 그런 연마를 한 후에 그거를 이제 구현할 때는 즉흥성이잖아. 즉흥성. improvisation. 그러니까 치밀함을 바탕으로 한 그런 즉흥성이 그래서 나오는 탁월함? 그렇게 그런 걸 말하니까 추구한 것 같아. 언니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연기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맞아. 이게 그 다 전에 통하네. 모든 예술가들끼리 얘기를 다 통하는 게 있나 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엄마는 막 이창동 영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좀 더 굉장히 리얼리즘에 가까운 영화들을 좋아하잖아. 근데 나는 사실 그런 미장센이라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영화라는 매체에서 이야기를 할 거면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할 줄 알아야지 좋은 감독이다라고 말하고 싶거든.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그냥 다큐멘터리나 연극이나 그런 거를 했지 영화라는 매체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난. 대적 특성이 다르다. 근데 내가 이제 이쪽 어느 정도 제한. 영화를 또 좋아하는 건 또 다른 측면의 미덕인데 아주 섬세하고 깊이 있는 인간에 대한 고찰이 인간을 얼마나 깊이 아, 뭔가를 느끼게 만드는 어느 정도 연출적으로 의도가 있어 보였으면 하는 게 있는 거지. 너는 나는. 그런 게 더 잘 만들었다. 막, this is cinema. 막 이런 감상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더폴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을 통제하고 어떤 부분을 즉흥성으로 납둬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영화가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대답하고 싶어. 나랑 역시 통제된 부분은 시각적인 자극에 보이잖아. 막 트랜지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등장할 때 그런 이어짐의 부분을 메운 거잖아, 통제로. 근데 그거에 반해서 그 배우들이 그 상황에서 연기를 하고 뭔가 대화를 하고 그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거는 되게 자유롭게 맡겼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만족스러웠고 내가 즉흥성 일화 중에 제일 귀여웠던 거는 그 모르핀 있잖아. 모르핀 가져오라고 하잖아. 그 모르핀 가져오라고 하면서
three? 이렇게 읽잖아. 그거 원래 카틴카가 그렇게 처음 읽어서 대사에 넣어버린 거래. 처음에 그러니까 리페이스가 원래 2를 3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그거를 3으로 읽었다가 카틴카가 끝까지 이해를 못하더래. 아니 그 몰핀 그 통을 가져와야 돼. 이렇게 막 그 타쌤이 얘기를 해줬는데 카틴카가 세 알만 가져왔대. 세 알만. 3이라고 써있으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은 그냥 3개만 가져오는 걸로 하자. 근데 그게 더 오히려 물론 그 뒤에를 그러고 수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래서 더 개연성이 생긴 거지. 3개밖에 못 먹었으니까 깨어난 거지. 너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아, 너가 아까 장르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영화는 약간의 감독의 의도성, 그 컨트롤이라고 너가 표현했는데, 어, 그것이 된 상태에서 또 플러스 즉흥성이 거기 가미된 거가 너는 좋다고 했는데, 음, 음, 그 말을 듣고서 내가 지금 생각을 좀 해보니까, 나도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좋았던 것 같아. 사실 나는 너무 음, 설정성이 있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이 영화는 마음이 가더라고. 어, 좋은 거야. 그래서 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현실의 부분은 환상은 정말 고도로 컨트롤도 돼 있고 현실은 정말 컨트롤도 안 돼 있고. 내가 이런 설정성 영화가 별로 안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구나. 타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자기가 되게 극단을 좋아하는데 완전 조용하고 2명만 있고 조명 하나도 없이 그냥 빛만 들어오고 하얀 병원 그렇게 찍거나 아니면 빵빵빵빵 있는 환상을 찍거나 해서 나온 영화가 더폴이다. 되게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일 것 같아. 근데 그냥 인터뷰만 봐도 느껴지지 않아? 어, 나는 말 되게 빠르다 그랬어, 자기. 그것도 사실 좀 공감됐거든? 공감돼. 내가 나 말 진짜 빨라가지고. 그것도 공감됐고. 타쌤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남겨줘서 되게 고맙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아까도 말했지만 에이올 막 이런 따뜻한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절대 시각적이나 이런 다른 오감의 그런 자극도 놓치지 않는 영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에어월하고는 진짜 장르적 특성이 비슷하기도 하다. 네가 말한 그거. 그치. 신진성과 즉흥성 이런 것도 그치. 그렇고 영화라면 영화다워야 된다라는 거에서 어. 영화답다는 게 뭘 말하는지도 알 것 같아. 뭔가 알 것 같지. 난 그런 영화가 보고 났을 때, 그래, 내가 이래서 영화를 좋아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나는 생각해보니까 나는 글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설 같은 거, 글이라는 매체로 되어 있는 작품이든, 그게 영상이라는 걸로 구현된 영화든, 그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는 나는 응. 그 서사 구조나 아니면 그 속에 있는 인물들을 얼마나 치밀하고 응.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가 정말 너무나 공감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이 여러 스트러글을 겪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거? 나는 그걸 좋아해요. 그런 것 같아. 되게 인류학적으로 항상, 되게 심리학적이고, 나는 그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난 약간, 그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사실 인간의 추한 면을 많이 보이게 되잖아. 근데 그런 거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너무 그게 되게 섬세하게 다루기 어려운 거잖아. 원래 인간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창동이 대단한 거잖아. 근데 이창동 같은 감독이 많지 않단 말이지. 근데 또 그런 심리적인 걸 다루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꽤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그런 거에 다수 있지 않다는 거야. 보고 나면 그냥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뭐 그래서 인간이 그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막 상처받는 기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꼭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결말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서사 구조에서. 마지막에 이제 로이에 대해서 알렉산드리. 그렇지. 알렉산드리아가 다 로일 거라고 하잖아. 그 대사가 스턴트 장면에 나오는 건 다 로일 거라고 나는 생각해. 라고 하는 그 대사 때문에 나는 이 영화가 참 좋았어. 어떤 느낌, 그거는 당연히 이제 감독이 그런 의도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이 네가 말하듯이 굉장히 힘들잖아. 인간의 삶이라는 건 정말 되게 너무 어려운 낙관적이어서. 낙관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너무 부조리한데 이 세상은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정말 힘겨운 짐스러운 건데 그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아이가 저건 로이일 거야 라고 해주는 그것이 아주 별 의미 없고 정말 어떠한 그런 그러니까 허무하기까지 한 인간의 삶의 실존에 대해서 고유성을 부여해 주잖아. 그 알렉산드리아에게 있는 로이, 알렉산드리아의 마음속에 서로의 있는 로이, 기억. 인간에게 고유한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질 수 있는 아주 귀한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나타내준 대사가 이제, 그리고 그게 또, 그거 잘 기억을 해보면은, 그게 한 단계 더 나아가거든, 사실? 그게 원래 엄마가, 로이가 스턴트 계속 한대, 라고 말해줬다고 한단 말이야. 알렉산드리아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and then I saw Roy on TV 해가지고, 그때 로이를 봤어요. 근데 사실 그게 로이인지 어떻게 알아? 그 말 떨어지는 것도 그거 다 잘려가지고 누군지 못 알아봤는데. 진짜.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확 언을 아이가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가 되게 관객으로선 되게 위로가 되지. 그치. 내 말이 그런 의미로 한 말이고, 그치. 그런 어떤 그 이야기의 엔딩 부분이 따뜻한 그 인간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큰 결말 중에 하나잖아. 우리가 많이 흔히들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때 갖게 되는, 나도 비슷한 이유로 나도 그 엔딩이 좋았는데 나는 Then I Saw Roy 하는 그 장면보다도 둘이 한 번도 그 이후로 안 만난 거 그렇게 막 서로를 울면서 로이한테 알렉산드리아가 제발 살려주세요 그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Save him 이라고 했으면서 그 엔딩에서 한 번도 못 만나는 그게 되게 그런 감정에 서로의 파도를 겪고 나서 우리는 그 기억이 아까 그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우리는 그 기억이 있으니까 다신 만나지 않고 서로 뭐 하고 지내는지도 모르고 그 선택을 계속 하는지 아닌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우린 그 기억이 있으니까 된 거야. 그리고 살아갈 수 있어. 그 기억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 엔딩이 되게 좋았어. 그리고 뭐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비유를 하나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이제 이거 그냥 진짜 인터뷰 같은 거 보면서 준비를 하잖아.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인터뷰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타쌤이 극단적인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극단적임에 대해서 근데 극단적이라고 하면 되게 날카롭게 그런 충동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잖아. 극단이라고 했을 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정교하고 뭔가 고요하게 이렇게 있는 저수지 같은 되게 단단한 구조처럼 느껴지는 거야. 뭔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같은 물의 양이어도 막 폭포수처럼 막 그렇게 오는 영화가 아니고 고요한 저수지처럼 있는 영화다. 호수처럼 있는 영화다. 플러스 100, 플러스 100, 플러스 100 해서 300의 영화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영화는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해가지고 영어로 만들어준 그런 영화 같았다는 거지. 영적으로 일정한 안정된 상태 말인가? 되게 균형이 잡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각자 비슷한 결의 추천 작품을 좀 준비를 해봤잖아.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보고, 이야기를 끝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그 엔딩에 가장 인상적이어가지고, 이제 엔딩을 보고 나서 바로 떠오른 키워드가 시절 인연이라는 단어인데, 불교 용어. 어떤 인연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뜻이잖아. 단어가 떠오르면서 이제 그런 걸 다룬 영화들을 좀 추천을 하고 싶어가지고 작년까지 붐이었던 이제 위키드, 위키드, For Good, I Have Been Changed for Good이잖아. 그래서 그 영화랑 두 번째는 어제 급하게 봤거든. 왜냐면 내가 아껴두다가 이게 그 시절인연 아니었나 하면서 내가 다시 찾아봤는데 맞더라고. 근데 어제 봤는데 너무 좋았어. 뭐냐면 로봇 드림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그 로봇 드림은 대사가 한 줄이 없어. 추임새라고 해야 되나? 그냥 오, 오, 막 이런 약간 이런 소리로 이어져 있는데 덕이라는 그 주인공이랑 로봇의 걔네의 관계야. 우정인지 사랑인지 그거는 뭔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 내 생각엔. 아무튼 걔네의 시절 인연에 대한 이야기인데 패스트 라이프스가 생각이 난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보고 나니까 왜 그런지 알겠고 패스트 라이프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하다 이 영화는. 걔네가 너무 멀쩡해서 내가 안 멀쩡해. 약간 이런 거야. 근데 그 두 영화가 되게 좋았어서 또 따뜻한 영화고 둘 다 살아갈 힘을 얻는데 되게 좋은 영화인 것 같다. 이걸 보고 나서 보기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서 좋은 토크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모의 딸 혜연 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